그리고 이제 시작. 그래서 오늘 저희 그 주제는 긍정 학원은 소용이 있다. 아니다, 없다. 학원은 소용이 없다. 이렇게 제가 주제를 또 그렇게 정했는데 혹시 학원 자체의 효과를 많이 보신 분 있나요? 나는 학원을 하면 좀 확실히 좀 효과를 봤어. 나는 확실히 학원을 잘 이용하고 있어. 이런 분들 계신가요? 아, 역시 채팅창이 좀 조용하죠? 아, 초반에 많이 했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당당하게 그 썸네일 자체에, 아주 아주 당당하게 그 100% 효과 보는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라기보다 그냥 내 마음의 위로 받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학원을 할 때, 뭐 이런 게 많잖아요. 만약에 부자 학원이라고 하면, 나는 부자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100억 부자, 뭐 300억 부자, 1000억 부자다. 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고, 막대한 부를, 어, 막대한 부가 나한테 들어오. 약간 이런 식으로. 보통은 그런 학원들이 많죠. 당연히 능력에 대한 학원이라고 하면 내 능력에 대해서 학원을 할 거고, 또 연애 수업할 때는 또 연애 학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원들이 좀 잘 먹혀 들어갈 때는 사실은 내 무의식 자체에서도 아무런 저항감이라거나 걸릴 게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는 이 학원들이 엄청나게 잘 흡수가 되고 또 나한테 영향을 줍니다. 근데 보통은 학원에 대해서 나는 정말 100% 효과를 봤어. 나는 진짜로 학원 매니아야. 나는 365일 내내 학원을 하고 있어. 이런 분들은 잘 못 만났던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냥 그런 분은 아직 만나 뵙진 못했거든요. 근데, 일단 저의 얘기를 먼저 해드리자면, 저는 학원을, 지금은 제가 30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뭐 10대 후반, 20대 때는 진짜 학원 자체 매니아였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바로 거울 앞에 서서 저의 얼굴을 본 그러니까 보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라거나 또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라거나, 어, 그런 내가 원하는 상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에 남는 게 20대 때 대학생 때는 제가 인기가 너무 많아지고 싶은 거예요. 네, 인기가 좀 많아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학원으로 나는 이 대학교에서 어, 제일 잘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있죠. 잘 나가고 그리고 장학금도 항상 100% 타고 그리고 누구나 다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고 어, 그리고 또 뭐 회사에서 졸업도 하기 전에 스카웃 하고 싶은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학원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직장인이 되었을 때는 또 뭐 그런 거 있죠. 직장인들이 할 만한 학원들 같은 경우. 그때 뭐 나는 초고속 승진한다. 뭐 이런 학원들. 또, 어, 무조건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다 잘 된다. 나는 성과급을 뭐 300% 이상 받는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학원이 좀
방금 우리 지니님도 적어주셨지만 뭐 효과라기보다는 정말 저도 위로를 받을 때가 많았고 그냥 잠시 이렇게 위안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힘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그거를 외치고 나서 잠깐 자신감이 좀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는 그냥 덤덤하게 세기의 경일듯이 뭐 진짜 이게 이렇게 확언이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요렇게 오른쪽 귀로 들어갔다가 왼쪽 귀로 빠져나가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잘 안 될 때, 잘 안 될 때를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바로 결과부터 얘기를 해드리자면, 학원이 대부분 사람들한테 효과가 없거나, 아무런 그런 영향을 줄 수 없을 때는 이 세 가지에 속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중에 몇 개가 지금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래요. 네, 첫 번째는, 나에 대한 사랑 또는 내 삶에 대해서 사랑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 말하면 나에 대한 믿음이나 내 삶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안에서 진짜 설레임이라던가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내가 정말 정말 원하는 게 아닌 것.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나는 1조 부자야.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진짜 설레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 보면 별로 안 와닿기 때문에 설레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나는 3천억 부자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외치는데도 내 안에서 엄청난 설레임이라기보다는 그냥 덤덤하다던가 아니면 별 느낌이 안 드는 이유는 사실은, 음, 진짜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거라기보다는 좀 와닿지 않는 경우.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저항감이 너무나도 많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확언 하나를 했는데, 확언 하나를 외쳤는데, 나한테 그와 반대되는 생각들이나 감정들이 막 5개, 뭐 10개 더 많이 올라오는 거죠. 나는 고작 확언을 하나만 외쳤는데. 뭐, 안 될 거야, 라던가, 이거 진짜 맞아? 그런 내용이라던가. 그래서, 어, 이 세 가지 중에 혹시 몇 가지가 여러분들은 해당이 되나요? 순서대로 얘기를 하자면, 나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어, 마음 안에서 설레임이나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 즉, 내가 정말 원하는 그게 아닌 경우예요. 세 번째는 저항감이 많이 올라올 때. 음, 반은 그냥 내가 외친 확언과 반대되는 생각들이 많이 올라올 때. 3번, 지니님은 3번이시고, 다른 분들은요? 혹시 몇 번이 좀 해당되시나요? 네, 별님은 3개다. 아, 근데 저도 3개 다였어요. 네. 진아 언니는 2가지, 2번, 3번. 네, 좋아요. 나머지 분들도 다, 이 3가지 중에 좀, 네, 해당되는 번호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 학원이 잘 안 먹히는 경우, 효과를 못 보는 경우에 대체적으로는 이 3가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학원이 정말 수월하게 잘 먹히려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3가지를 그냥 나한테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효과를 보도록. 그러니까 이 3가지가 나한테 별 걸림이 없이 다, 어,
그러니까 다 나한테, 그러니까 첫 번째, 나에 대한, 나에 대한 또는 내 삶에 대한 사랑. 두 번째, 설렘이나 기쁨이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원하는 거겠죠? 세 번째, 저항감이 어, 없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면 사실 엄청난 확언이 한 번만 외치더라도 진짜 즉시 영향을 주고 효과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순서가 그냥 1번, 2번, 3번 이 순서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1번이고 그다음에 2번, 3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번인 나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사실 2번, 3번은 잘, 어, 그렇게까지 크게 잘 안 된다거나, 뭐, 나한테 악영향을 준다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그만큼 1번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나한테 사랑이 넘치고, 내 삶 자체도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 안에서 설렘과 기쁨이 느껴질 거고, 그래서 저항감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게 되어요. 그러, 그래가지고, 저의 경우에 이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이 학원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학원이 너무 버겁다고 느껴질 때 왜 그런지 지켜보니까 일단은 대부분 사람들이 또는 학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그런 강의에서 학원을 좀 꾸준히 최소 3주 동안이라던가 아니면 뭐 100일 동안이라던가 또는 뭐 그런 거 있죠. 1년이나 1000일 동안 해야, 해야만 하고 그래야만 영향을 줄 거다. 내 삶이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 저는 그 날짜가 너무 저한테 강박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최소 한 달 이상, 세 달 이상 또는 1년 이상 해야만 이 학원에 나와 있는 대로 될 거라고 했을 때 제가 하루라도 빠지면 왠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 학원이 너무 강제적으로 느껴지거나 또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날, 이런 날에는 사실 학원 자체도 하기 싫잖아요. 그죠? 막 내 기분이 엄청나게 다운되어 있고 막 우울하고 오늘 슬픈데 근데 그 상태에서 학원을 외치기가 싫잖아요. 그리고 또 나 스스로에 대한 기분 좋은 마음이 없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학원 자체가 꿈도 가기 싫고, 네, 막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어, 이 학원 자체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또는 영향을 크게 못 줄 수도 있겠다. 이거를 느낀 적이 또 언제였냐면, 한 번은 제 학생을 보고 이걸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1번, 2번, 3번 있죠. 나에 대한 사랑, 내 삶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내 안에서 진짜 기쁨이나 설렘이 일어나는지. 세 번째, 저항감이 얼마나 없는지. 그러니까 이 세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세 개가 없을 때는 학원이 너무 힘들었고, 하기 싫었고, 강박적으로 느껴졌었고, 그리고 지금 잠깐 짧게 얘기해드릴 저희 학생의 에피소드를 보고도, 아, 이러면 정말 학원 자체가 그냥 돈에 대한 얘기 자체가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느낀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한 번은 학생이 그, 자기는 돈 얘기를 하면 너무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생각을 하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무섭고 두렵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원을 해도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어, 좀 더 자세하게 물어봤더니 돈에 대해서 기억이 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안 좋은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부모님이 돈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싸우시고, 그리고 그 싸우는 걸 보다가 보니까 좀 이렇게 폭력적이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돈 얘기를 아예 꺼낼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커온 거예요. 그래서 집이 너무 좀 힘든데 돈 얘기를 하면 혼난다던가, 어, 아니면 이렇게 뭐 좀 부모님이 약간 맴매를 한다던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어, 돈을 원하지만 사실은 돈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또는 확언을 하거나 그러면 정말 한편으로는 무서운 생각, 두려운 생각도 같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어, 그 학생한테 제가 그러면 학원을 하거나 아니면 돈에 대한 얘기 또는 풍요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건 일단은 하지 말고, 어, 일단은 그냥 나에 대한 이해와 사랑? 그거를 먼저 해보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독여 준다던가 아니면 나 자체를 뭐 이해해 준다던가 인정을 해 준다던가 이게 자기 사랑에 대한 그런 수업을 어쨌든 이 학생이랑 했어요.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쯤에 이제 이 학생이, 저 이제 돈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가질 용기가 생겼다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원하는 이 마음을 두려운 마음보다 이 원하는 마음이 좀 더 커지게 된 것 같다고, 이제 용기가 생겼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딱 이제 자기 사랑을 하고 난 이후에요. 어,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돈을 원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벌어서 내가 원하는 거에 쓰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더니 한 번은 영화를 봤는데 거기 영화 속에 나오는 장소가 파리거든요. 프랑스 파리? 프랑스 파리 가고 싶다고 돈을, 네, 돈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고 풍요로워지고 좀 이렇게 돈을 이제 벌어야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랬거든요. 놀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학생이 돈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너무나도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그때 돈을 벌어서 결국에는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을 보고서도 아, 정말로 이 1번이 진짜 1번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2번, 3번이다. 이거를 한 번 더 느꼈는데 이 학생이랑 저랑 했었던 작업 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또 지금부터 해볼 엄청난 작업을 알려주게 됩니다. 음, 그게 바로 이제 풍요 어포메이션이란 건데요. 어, 여러분들 풍요 어포메이션은 들어보셨나요? 혹시? 혹시 풍요 어포메이션이란 거를 아니면 어포메이션을 알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다들 처음 들어봐요? 어포메이션? 맞아요.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인데 이 어포메이션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이 학생이랑 같이 했더니 이 학생이 그때부터 날개를 달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의 순서를 학원이 안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말씀드렸어요.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짧게 이제 설명을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1번이 자기 사랑이에요. 2번이 내가 정말 원하는 건지, 음, 그 기쁨과 설레임을 느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저항감이 없는 거. 근데 만약에 자기 사랑도 없고, 그렇게 내가 기쁨이나 설렘이 느껴지지도 않고, 세 번째, 저항감이 많고, 이렇게 하면 어떤 학원이 되더라도 다 소용이 없어요. 다 소용이 없는데, 그거를 제가 저의 경험으로서도, 그리고 저의 학생을 통해서도 느꼈고요. 근데 이 학생이랑 1번,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한 1번인 자기 사랑을 하고 나서 이제 돈을 벌 용기도 생기고 돈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받아들일 용기도 생기면서 음, 본인이 원하는 그 프랑스 파리에 가고 싶은 그 정말 원하고 보면 설레는 그게 생겼죠. 그리고 돈에 대한 저항감도 낮아졌죠. 이 상태에서 제가 풍요 어포메이션 그러니까 이거 역시 학원인데요. 요거를 하고 나서는 이 학생도 그리고 저도 이 어포메이션을 하고 나서 엄청나게 진짜 날개를 단 것처럼 그냥 나는 부자다. 나는 막대한 부를 축적해놨다. 나는, 진짜 300억 재산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그냥 끝에 마침표를 찍는 그 학원보다도 풍요 포메이션이 훨씬 좀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 포메이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처음 알게 되는 분들도 다 효과를 볼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할 수 있는데요. 단 1번, 2번, 3번 요거 중에서 이 세 가지가 다 지켜진다면 더 날개 달고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어, 포메이션이 뭐냐면 말 그대로 끝에 이렇게 물음표가 붙어요. 포메이션 특징이. 그래서 우리 보통 학원이 나는 부자다. 만약에 이 학원이라고 하면 나는 부자다 했을 때 끝에 마침표가 찍잖아요. 나는 부자다. 인데 이런 문장들은 사실 내가 들었을 때 이게 나랑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엄청난 좀 저항감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일 텐데, 뭐 남자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실시간 접속한 분들 중에서는 여성분들인데, 여러분들한테, 어, 당신은 남자입니다. 라고 하면 제 말이 이렇게 튕겨나갈 거 아니에요. 네, 당신은 남자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무슨 개소리지? 막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학원, 뭐 나는 부자다. 나는 지금 뭐 재산이 1조가 있다. 또는 나는 대기업의 CEO 대표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그러니까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면 오히려 이게 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좀 튕겨내게 되어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그 끝에 마침표로 된 학원은 약간 시간도 걸리고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포메이션은 어, 끝에 물음표가 붙어요. 그러니까 네, 물음표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장점이 뭐냐면 보통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왜 나는 땡땡땡일까? 뭐 이런 식으로. 이 문장 자체가 그렇게 끝이 나고 끝에 물음표가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 나는 똑똑할까? 아니면 왜 나는 뭐 만약에 돈에 대해서 해볼 거면 왜 나는 돈이 많을 수밖에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이 문장에 응용을 해서 적어보는 거죠.
근데 제가 좀 더 기분이 좀 좋아지고 싶은 거예요. 네, 좀 더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은 없을까? 하고 떠올렸는데, 그게 저희 풍요방 학생들이랑 많이 했던 건데, 그 문장 자체는 어쩜 이렇게 나는 땡땡땡일까? 요거예요. 그리고 어쩜 이렇게 땡땡땡은 뭐뭐뭐 할까?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글에 대해서 올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혹시 지금 화면이 보이시나요? 여기 말하면 돈이 되는 방법, 내 삶을 변화시키는 풍요 어포메이션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여기 그냥 다 정확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풍요 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어포메이션 방법은 하나의 긍정적인 형태의 틀을 만들고 그 안에 내가 원하는 문구를 넣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거의 추가적인 효과가 뭐냐면 끝에 이렇게 물음표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장을 왜 나는 땡땡땡 할까? 이 기본적인 어포메이션이나 뭐 아니면 제가 응용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어쩜 이렇게 나는 땡땡땡 할까? 이렇게 하고 물음표를 의문형으로 띄우잖아요. 그러면 나의 뇌랑 무의식은 그에 따른 이유를 계속해서 찾게 되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여기 내가 만든 문장에 해당하는 그 이유를 계속해서 찾고 있어요. 나의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나의 뇌는. 어, 그리고 그게 내 삶에 익숙해지게 될수록 계속해서 그 어포메이션에 맞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어쩜 이렇게 나는 땡땡땡 할까? 뭐 또는 어쩜 이렇게 나는 땡땡땡 될까? 어쩜 이렇게 나는 땡땡땡일까? 이런 식으로 어포메이션 예시에 당연히 긍정적인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만약에 부정적으로 어쩜 이렇게 나는 부정적인 말 있죠. 뭐 바보 같을까? 아니면 뭘 하든 안 될까? 이렇게 하면 또 그에 맞게 나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또는 바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해서 찾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를 넣으시면 되고 여기 예전에 저희 학생들이랑 했었던 이런 포메이션 그 글들을 제가 캡처한 사진이거든요. 여기에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어쩜 이렇게 나는 내가 이쁘고 사랑스러울까? 어쩜 이렇게 나는 매일매일이 건강한 걸까? 어쩜 이렇게 난 일을 쉽게 하면서도 돈이 잘 들어올까? 어쩜 이렇게 난 상큼한 아이디어가 샘솟을까? 어쩜 이렇게 난 멋진 걸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요것뿐만 아니라, 뭐, 어쩜 이렇게 나는 월급 이외에 현금이 줄줄줄 들어올까? 어쩜 이렇게 나는 우주의 풍요가 무한대로 들어올까? 뭐, 요런 것도 있죠. 그리고 몸을 잘 챙길까? 나를 사랑해줄까? 요런 것도 있죠. 그리고 굉장히 많아요. 뭐, 다 할 수 있어요. 뭐, 꼭 돈과 관련되지 않아도 전부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쩜 이렇게 나는 날이 갈수록 대처 능력과 능글함이 넘쳐날까?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 포메이션 자체가 하다가 보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냥 일반 학원,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끝에 마침표로 끝나는 그런 학원들보다 끝에 물음표가 있고, 왜 나는 또는 뭐 제가 말씀드린 어쩜 이렇게 그 형태를 사용한 문장들이 저는 저항감도 없고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다른 학생이 쓴 글, 업보 쓰면서 너무 행복하다, 눈물 날 것 같다, 뭐, 그냥 삶이 감동적인 느낌이야. 그걸 펼쳐내고 있는 내게 고맙고 또 고맙네.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정말 이렇게 기분이 갑자기 확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9명 있죠? 저까지 10명인데 우리도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포메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제가 그 좋아하는 학원을 2문장에서 3문장 정도 생각해오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방금 예시로 들었던 어쩜 이렇게 나는 땡땡땡 할까? 요거를 응용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올려볼 거예요. 뭐가 되었든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다 쓰고 난 뒤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이게 그냥 또 지식 쌓기 아니면 지식 쇼핑처럼 그냥 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아무런 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한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20개 정도 준비를 해왔는데 네, 네, 지니님 너무 잘하셨어요. 어쩜 이렇게 나는 세련되고 우아하고 기품이 넘칠까? 너무 좋습니다. 또, 2개 더 써주세요. 혹시 이 3가지를 한 문장에 다 쓴 건가요? 세련되고 우아하고 기품이 넘치는 거? 네네. 그러면 2개 더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루루님은 어쩜 나는 이렇게 월급 루팡을 잘할까? 어쩜 나는 이렇게 귀여울까? 어쩜 나는 이렇게 예쁘고 날씬할까? 너무 좋아요. 네, 진아 언니는 어쩜 이렇게 나는 모든 면에서 풍요로울까? 어쩜 이렇게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될까? 어쩜 이렇게 나는 좋은 일이 계속 생길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명상님. 어쩜 이렇게 나는 많이 먹어도 날씬할까? 어쩜 이렇게 나는 배려와 이타심이 넘칠까? 어쩜 이렇게 나는 편하게 돈이 들어올까? 너무 좋습니다. 잘 적으셨어요. 진짜. 어, 다들 너무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다들 본인이 쓴 거 한번 말로 내뱉어 보세요. 만약에 지금 다른, 밖에, 밖에 있다거나, 누군가랑 같이 있는 분들은 속으로라도 한번 외쳐봅니다. 네, 산토샤님은 어쩜 이렇게 나는 이쁘게 말할까? 어쩜 이렇게 나는 감사할 일이 넘쳐날까? 어쩜 이렇게 나는 돈이 마를 날이 없을까? 너무 좋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풀문 언니는 어쩜 나는 이렇게 놀면서도 돈이 술술 들어올까? 어쩜 나는 이렇게 원하는 걸 팍팍 할 수 있을까? 어쩜 나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걸까? 너무 좋습니다. 네, 지니님은 또 어쩜 이렇게 나는 돈이 써도 줄어들지 않을까? 좋다. 좋습니다. 네, 스미니는 어쩜 이렇게 나는 섹시할까? 어쩜 이렇게 돈이 잘 들어올까? 어쩜 이렇게 칭찬을 잘할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음, 다들 진짜 잘 하시네요. 잘 하십니다. 어, 한번 본인이 쓴 것도 이렇게 소리 내어서 얘기해 보셨나요? 소리를 내서 한번 해보세요. 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어떤지 한번 적어주세요. 기분이 어떤지. 뭐, 솔직하게 적어도 돼요. 아, 별 느낌 없는데요. 뭐,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도 괜찮은데, 그냥, 네, 그냥 솔직하게 별 느낌 없으면 뭐, 없어도 괜찮고. 음, 그냥 어떤 느낀 점 있으면 한번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이 효과 비교랄까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본인이 쓴 거 있죠. 어쩜 이렇게 나는 섹시할까? 이거를 얘기했다면 끝에 마침표인 문장으로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나는 섹시하다 하고. 그러니까 스미니 같은 경우는. 스미니는 어쩜 이렇게 나는 섹시할까 했는데 그냥 마침표인 문장으로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비교를 해보세요. 나는 마침표인 문장이 오히려 더 괜찮아 하면 그냥 마침표인 걸 해도 되고 또는 포메이션 형태가 더 편하면 포메이션 형태로 해도 돼요. 나는 섹시하다, 돈이 잘 들어온다, 칭찬을 잘한다. 이게 좋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알려드린 포메이션이 괜찮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음, 지난 언니 의심이 되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반면에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도 들어요. 좋아요. 진아 언니도 마침표인 문장으로도 한번 얘기해보고 어떤 게 더 본인한테 맞는지 이거를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음. 근데 대부분 저는 포메이션 문장이 훨씬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이렇게 포메이션 문장을 하고 나니까 제가 꿈에서도 진짜 과장이 정말 과장이 아니고 꿈에서도 그 이유를 막 찾고 있더라고요. 계속. 제가 그때 막 자기 전에 포메이션 문장으로 막 외치고 잤거든요. 어, 나는 어쩜 이렇게 다른 대기업 회장님들과 일을 할까 했는데 꿈에서도 계속 회장님들 일을 하고 있는 그 이유를 찾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아, 이게 되게 신기하다. 계속 찾고 있네? 내 무의식이 계속 찾고 있네? 요거를 느꼈거든요. 지니님은 포메이션 하니 느낌이 너무 다르네요. 신기하네요. 했죠? 맞죠? 맞아요. 좀 달라요. 좀 다른데, 좀, 좀 어, 더 쉽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학생들도, 풍요 수업 듣는 학생들도 대부분 좀 쉽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그 포메이션을 하고 난 뒤에 좀 효과적으로 하는 것도 개발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라방이 끝나면, 오늘 라방이 끝나면, 지금은 세 가지만 썼잖아요. 근데 한 10가지든 20가지든 또 내일 추가적으로 생각나면 또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써가지고 제가 제 블로그에 올려드린 다른 분 거 참고하셔도 되고, 그 마음에 드는 거는 또 내 걸로 같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써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뭐 10개나 20개든 이렇게 찾아보고, 그 효과적인 팁 방법은 일단은 목소리 톤을 올리는 겁니다. 목소리 톤이, 그냥 평소에 여러분들 목소리가, 이 평소 목소리 톤보다 한층 더 높여서, 하고, 좀 한 톤 높여가지고 외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서 그 출근길, 퇴근길에 들어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문장 해봤자, 그 녹음해봤자 사실 5분도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문장이기 때문에,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20문장, 뭐 50개 문장 정도 돼야 한 7, 8분 정도 되고,
20개 정도는 한 5분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녹음을 해서 그거를 출근 퇴근길에 듣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딱 한번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내가 자면서도 내 무의식 잠재의식에서 그 어포메이션에 맞게 이유를 자꾸 찾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그 이유에 해당하는 그거를 끌어와요. 그래서 내가 뭐 예시를 들자면 어쩜 이렇게 나는 여유로운 시간이 많을까? 이 어포메이션 문장을 외쳤다고 쳐요. 그러면 여유로운 시간으로 캐치되는 상황을 자꾸 인식을 시켜줘요. 내 삶에서. 그리고 어쩜 이렇게 내 몸은 아름다울까 하면 내 몸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니면 아름다움에 해당되는 그 증거들을 자꾸 데려와요. 왜냐면 나는 물음표를 던졌기 때문에. 나 스스로한테. 그래서 이 이유랑 증거를 자꾸 자꾸 데려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오토메이션을 하면서 이루어진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쓴 돈의 10배로 자꾸 자꾸 들어온다. 이거를 어쩜 이렇게 나는 내가 쓴 돈의 10배로 자꾸 자꾸 들어올까 했을 때 10배로 들어오는 그런 증거나 경험, 이런 것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것도 되게 좋았는데 어쩜 이렇게 나는 매달 매달 여행을 다닐까 했을 때 그 여행도 매달 매달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여행을 한 열, 14번인가? 13번 다녀왔고, 그리고 뭐 발리에서 한 달 살기도 했지만, 진짜 매주 매주 서울도 가고 있거든요. 서울, 부산, 부산 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제주도에도 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실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포메이션이 현실에서도 실제로 펼쳐지고 그 실제 내 삶의 일부가 되고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음. 해외요. 해외는 일단 발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도쿄에도 갔어요. 도쿄에도 가고 그리고 작년에는 그렇고 뭐 재작년은 방콕에도 다녀오고 어쨌든 매년 매년 해외는 갔고 국내 여행 또 매해 매달 매달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행을 많이 가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쩜 이렇게 나는 매달 매달 여행을 다닐까? 또는 나는 어쩜 이렇게 1년에 두세 번 이상 해외에 다녀올까?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자꾸 데려올 거고, 이유를 만드는데 현실에서 만들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포메이션을 학원으로 잘 활용을 하시길 바래요. 음.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궁금한 점? 뭐 학원에 대해서나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기본적인 질문도 괜찮습니다. 음,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네요.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단톡방에 올려주시고요. 네, 별님. 리스트가 무한대로 늘어나도 괜찮나요? 그럼요. 무한대로 늘어나도 괜찮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일부예요. 잘 안 보이죠? 네. 이렇게. 일부입니다. 왜 안 보이냐? 네. 일부인데, 리스트는 뭐 50개든 100개든 괜찮아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좀 정말 원하는 그런 게 있다면, 뭐, 그거는 또 별표를 쳐놓는다던가,
그렇게 체크를 해둬도 되고, 대부분 어포메이션 문장에 넣고 싶은 거는 다 되었으면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원하는 게 몇 개든 간에 리스트 많이 만드셔도 됩니다. 명상님,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정 상황, 특정 상황을 만약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다면 적어주시면 제가 또 그에 맞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자기 사랑을 얘기할 때 저도 과거에 오해를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풍요 수업을 또는 29금 수업이나 연애 수업을 듣는 학생분들도 자기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 사랑이 마치 엄청난 거대할 것만 같은 그런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 사랑이 나는 나한테 뭐 좋은 차를 또는 집을 해주면 나를 사랑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내 모습이 있다면 뭐 당연히 잘 살거나 건강하다거나 뭐 이제 인간관계도 좋고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모습이 되면 뭐 자기 사랑을 잘 하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거는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지금 내가 이 순간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해주는 것. 이게 자기 사랑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늘 친구랑 다퉜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뭐, 만약에 커플이나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나 애인이랑 다투고 기분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 최고의 자기 사랑은 뭐겠어요? 내가 지금 친구랑 다투거나, 뭐 애인이랑 싸웠거나, 이럴 때 내가 지금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속상한 나를 이해해 주는 거. 그거거든요. 근데 막 그 상황에서 뭐, 아, 네가 잘못했네. 아니면 너 그러는 거 아니었어.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 누군가랑 다투거나 뭐 애인이랑 싸워서 속상할 때는 아, 지금 속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어, 내 얘기를 들어준다거나 나를 이해해 주는 것. 이게 지금은 내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사랑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다른 분들은 뭐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본인한테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면 그거를 해주는 게 그냥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뭐 호주머니에 딱 3천 원밖에 없어요. 3천 원밖에 없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호주머니에는 3천 원밖에 없어.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사랑은 내가 배고픈 나를 위해서 이 3천 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를 사서 먹는 거. 이거 역시 자기 사랑이에요. 그죠? 그 3천 원짜리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게 해주는 거. 이게 자기 사랑이고. 그리고 또 그냥 내가 이 순간, 그 순간 속에서 내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나한테 해주는 거. 그게 자기 사랑이거든요. 음. 그리고 뭐, 또 쉬운 설명은 만약에 친구가 똑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주고 싶은지 그걸 떠올려 봐도 되게 좋은데요. 뭐, 만약에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파산을 했어요.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파산을 했어요. 내 친구가 파산을 했어요.
그러면 그 파산한 친구한테 내가 어떻게 괜찮냐, 막 되게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밥 먹을 돈은 있냐고 뭐 이렇게 걱정이 되니까 돈 또 몇만 원 지어주면서 밥도 사 먹고 괜찮다.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뭐 하산은 했지만 또 일어설 수 있다. 뭐 이렇게 응원의 얘기도 해주고 다독여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그거 그대로 만약에 내가 지금 파산을 했으면 그냥 내가 그 자, 친한 친구가 똑같은 상황을 겪었을 때 할 것 같은 그 따뜻한 방법 그대로 내가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음. 내가 나한테는 좀 그렇게 어, 따뜻하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막 남들한테는 잘하는데 나한테는 가혹하게 막 왜 그랬어 하면서 자책하고 그랬으면 안 됐어야지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내 친한 친구한테는 똑같은 상황이면 나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걸 떠올려 본 다음에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 나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해주는 것. 그게 자기 사랑입니다. 네. 만약에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 주시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은 해드릴 수 있거든요.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명상님? 좀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좀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런 식으로 좀 궁금하다면 더 구체적으로 저한테 1대1 톡 주셔도 되시거든요, 명상님. 그래서 질문하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자세히 남겨드릴게요. 네. 그래서 최대한 자세히 남겨드릴 거고, 또 저희가 또 내일 무료 라이브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질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음, 궁금한 게 있으면 다 질문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내일은 마지막 날 대망의 월소득 10배가 되는 방법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저의 얘기를 많이 해드릴게요. 그치만 간략하고 임팩트 있으면서 다 담아서 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또 풍요 수업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도 제가 혜택이 좀 많아요. 그래서 혜택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또 3일 내일 것까지 다 듣고 후기를 비더시에 올려주신다면 제가 새로운 풍요부적 그림 오유아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풍요가 들어오는 코끼리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 코끼리 그림 그 부적도 제가 후기를 쓰신 분들한테만 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분들 내일까지도 알차게 참여하셔가지고 원하는 내용들 다 가져가시고 오늘 밤도 마무리까지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그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또 후기 올려주실 분들은 올려주세요. 자, 내일 봬요. 안녕. 끌게요. 네.